지금 이 영상 하나로 오늘 경기 전부 정리하고 가세요. 1월 9일 KBL V리그 해외 축구 4경기 승부 구조를 전술, 상성, 흐름, 부상까지 딱 핵심만 압축해서 전달합니다. 그냥 픽 던지는 영상 아닙니다. 왜 이 경기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 구조부터 보여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배팅 방향, 머릿속에 전부 정리됩니다.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브리즈번 로어 vs 오클랜드 FC. 브리즈번 로어 분석. 브리즈번 로어는 4-1-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최전방 비딕을 중심으로 한 직선적인 공격 전개를 선호하는 팀입니다. 비딕은 피지컬과 침투 타이밍이 좋은 스트라이커지만 빌드업이 매끄럽지 못할 경우 고립되는 구간이 잦습니다. 후원은 측면과 이선을 오가며 드리블과 연계에 관여하지만 지원 숫자가 부족해질 경우 중앙으로 접어들어 무리한 슈팅 선택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원의 클레이는 수비와 공격을 연결하는 축이지만 전진 패스보다는 안전한 선택이 많아 팀 전체 템포를 끊어먹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4-1-4-1 구조 특성상 홀딩 미드필더 앞 공간과 센터백 앞 하프 스페이스 관리가 중요한데 브리즈번 로어는 이 지점에서 압박 타이밍과 간격 유지가 자주 무너집니다. 포백 역시 박스 근처에서 크로스와 컷백을 동시에 제어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측면이 흔들릴 경우 곧바로 실점 위기로 이어지는 패턴이 잦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전방과 중원의 활동량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수비 라인이 내려앉고 박스 안 수비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오클랜드 FC 분석. 오클랜드 FC는 4-4-1을 사용하지만 단순 투톱이 아닌 측면 중앙 입체 공격 구조가 매우 선명한 팀입니다. 코스그로브는 장신 타깃 스트라이커로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동시에 수행하며 동료들의 2차 움직임을 살리는 핵심 축입니다. 베르스트라테는 터치라인을 넓게 쓰며 측면 깊숙이 파고든 뒤 코스그로브를 향한 컷백 공급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이 움직임이 이어지면 상대 풀백이 터치라인으로 끌려나가고 그 순간 박스 안에서는 코스그로브가 수비와의 매치업에서 우위를 점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프랑스와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인버티드 타입 윙어로 오른발 인프런트 가마 차기 슈팅이 매우 위협적입니다. 프랑스와의 슈팅 이후 세컨볼을 코스그로브가 다시 마무리하는 장면까지 연속 득점 패턴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또한 오클랜드 FC는 교체 자원의 퀄리티가 높아 후반에도 측면 돌파와 스프린트 강도가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경기 프리뷰 앤드 승부 포인트. 이 경기는 점유율보다 측면 구조와 박스 장악력의 격차가 승부를 가를 매치업입니다. 브리즈번 로어는 비딕과 호어를 앞세워 초반 압박과 침투로 위협을 만들 수 있지만 수비 전환 시 간격 붕괴가 반복되는 구조적 약점이 뚜렷합니다. 반면 오클랜드 FC는 베르스트라테의 측면 돌파, 프랑스와의 인버티드 침투, 코스그로브의 박스 장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한 번의 공격이 연속 찬스로 이어지는 팀입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교체 카드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며 오클랜드 FC가 박스를 두드리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브리즈번 로어가 한 방으로 균형을 맞출 수는 있지만 전체 찬스의 질과 지속성에서는 오클랜드 FC가 우위입니다. 최종 요약. 전술 완성도, 측면 돌파의 날카로움, 박스 장악력, 교체 카드 영향력. 이 네 요소를 종합하면 시간이 갈수록 오클랜드 FC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안양 정관장 vs 울산 모비스. 안양 정관장 분석. 안양 정관장은 직전 경기에서 부산 KCC를 상대로 76대 68 승리를 거두며 최근 4경기 3승 1패로 흐름이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조니 오브라이언트가 19득점으로 골밑과 외곽을 오가며 공격의 중심 역할을 해냈고 문유현은 9득점 7어시스트로 공격 전개와 흐름 조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아반도가 결장했음에도 박지훈과 변준영이 백코트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턴오버 관리와 압박 대응에서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다소 밀렸지만 3점 슛에서 큰 차이를 만들며 공격 효율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간 경기였습니다. 정관장은 정규 시즌 홈에서 9승 5패로 홈코트 경쟁력 역시 충분히 검증된 팀입니다. 울산 모비스 분석. 울산 모비스는 직전 경기에서 부산 KCC를 상대로 81대 66 완승을 거두며 시즌 2연패와 홈 8연패를 동시에 끊어냈습니다. 이승현이 30득점 16리바운드로 골밑과 중거리 슛을 동시에 장악하며 1쿼터부터 경기 흐름을 완전히 가져왔고 조한진이 허운을 제어하며 수비와 공격에서 모두 기여했습니다. 서명진은 9득점 7어시스트로 공격 밸런스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고 존 이그부누가 9득점 10리바운드로 해먼즈의 부상 공백을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메워주었습니다. 다만 레이션 해먼즈는 치고렴 증상으로 아직 정상 컨디션이 아니며 출전하더라도 경기 영향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모비스의 정규 시즌 원정 성적은
7승 7패로 기복이 있는 편입니다. 상대 전적 엔드 경기 구조. 양 팀은 이번 시즌 3차례 맞붙었고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는 안양 정관장이 원정에서 66대 63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맞대결 흐름에서도 안양 정관장이 3연승을 기록 중이며 전체 최근 5경기 기준으로도 3승 2패로 앞서 있습니다. 승부 포인트 앤드 최종 분석. 이번 경기는 프론트 코트와 백코트 모두에서 안양 정관장이 구조적으로 우위에 있는 매치업입니다. 조니 오브라이언트의 골밑과 외곽 병행 공격은 현재 해먼즈의 컨디션으로는 정상적으로 제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백코트에서도 박지훈 변준영 조합이 서명진 중심의 모비스 백코트보다 공격 전개 안정성과 압박 대응에서 한 수 위입니다. 모비스는 이승현의 득점 폭발력이 변수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조니 오브라이언트를 막아낼 구조가 부족합니다. 최종 결론. 전체 전력 구조 컨디션 홈코트 2점, 백코트 전력 그리고 해먼즈 부상 변수까지 종합하면 이 경기는 안양 정관장이 경기 주도권을 잡고 갈 가능성이 높은 흐름입니다. OK저축은행 vs 현대캐피탈. OK저축은행 분석. OK저축은행은 직전 경기에서 한국전력에 세트스코어 1대3으로 패배했고 그 이전 경기에서도 우리카드에게 풀세트 끝에 패하며 최근 2연패, 최근 5경기 1승 4패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1세트를 먼저 따내며 출발은 좋았지만 이후 공격 리듬이 급격히 떨어지며 흐름을 완전히 내줬습니다. 차지완이 16득점으로 분전했지만 디미타르 디미트로프가 10득점에 그치며 외국인 에이스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 점이 치명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민규 세터와 디미트로프의 호흡이 계속 흔들리며 토스 안정성과 공격 선택이 단조로워졌고 세트가 거듭될수록 상대 블로킹에 막히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4세트 막판 추격 기회에서도 연속 공격 범실로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며 경기를 뒤집지 못한 점은 현재 OK저축은행의 공격 불안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다만 정규 시즌 홈 성적은 7승 3패로 분명한 홈 강점이 존재합니다. 현대캐피탈 분석. 현대캐피탈은 대한항공 원정에서 세트스코어 3대0 완승을 거두며 최근 2연승, 최근 5경기 4승 1패 상승세를 유지 중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블로킹, 서브, 범실 모든 항목에서 대한항공을 압도하며 경기 내내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허수봉과 신호진이 각각 14득점, 레오와 바야르사이안도 각각 11득점으로 고른 득점 분포를 만들며 공격 루트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범실 관리와 블로킹 조직력까지 완성도가 높아 현재 현대캐피탈의 경기력은 리그 상위권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정규 시즌 원정 성적은 5승 4패로 원정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 엔드 경기 구조. 3라운드 맞대결에서는 OK저축은행이 원정에서 현대캐피탈에 0대3 완패를 당했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 전적은 OK저축은행 2승 1패로 앞서 있지만 최근 5경기 기준 흐름은 현대캐피탈이 3승 2패로 우위에 있습니다. 승부 포인트 앤드 최종 분석. 이 경기는 OK저축은행 홈 2점 vs 현대캐피탈 최근 경기력의 대결입니다. OK저축은행은 홈에서 강한 팀이지만 현재 공격 전개는 세터 외국인 선수 호흡 붕괴로 매우 불안정합니다. 반면 현대캐피탈은 블로킹 조직력, 서브 압박, 범실 관리까지 모든 지표에서 완성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OK저축은행의 단조로운 공격 패턴은 현대캐피탈의 높은 블로킹 벽에 계속해서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OK저축은행의 홈 집중력과 차지완의 활약으로 한두 세트는 충분히 접전이 예상됩니다. 최종 결론. 경기 주도권과 전체 전력 구조는 현대캐피탈이 우위에 있으며 OK저축은행은 홈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만큼 접전 흐름 속에서 현대캐피탈 우세 구도가 가장 합리적입니다. 페퍼저축은행 vs 흥국생명. 페퍼저축은행 분석. 페퍼저축은행은 직전 경기에서 GS칼텍스의 세트스코어 2대3으로 패배하며 최근 2연패, 최근 12경기 1승 11패의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이 웨더링턴이 36득점으로 양팀 최다 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을 이끌었고 시마무라 하루요도 중앙에서 꾸준히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5세트 막판 연속 실점과 실바의 집중력을 끝내 막지 못하며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박정아의 공격 성공률이 16.13%에 그치며 국내 자원의 득점 지원이 부족했고 5세트에서 조이 중심 운영을 선택했지만 마지막 연결과 공격 선택에서 미세한 판단 차이가 경기의 승패를 갈랐던 상황입니다. 다만 정규 시즌 홈 성적은 6승 4패로 홈에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국생명 분석.
흥국생명은 직전 경기에서 대전 정관장을 상대로 세트스코어 3대 0 완승을 거두며 최근 2연패에서 벗어나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레베카 라셈이 19득점으로 공격을 이끌었고 김다은이 17득점으로 공격과 블로킹에서 힘을 보태며 공격 밸런스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1세트와 2세트 모두 접전 상황에서 집중력을 끌어올리며 연속 득점으로 세트를 가져갔고 3세트 역시 초반부터 주도권을 유지하며 깔끔한 셧아웃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서브 에이스 숫자는 동일했지만 목적타 서브의 정확도와 수비 조직력이 확연히 살아난 모습이었습니다. 정규 시즌 원정 성적은 4승 6패입니다. 상대 전적 엔드 경기 구조 3라운드 맞대결에서는 페퍼저축은행이 원정에서 흥국생명에 세트스코어 1대 3으로 패배했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 전적은 페퍼저축은행 2승 1패로 앞서 있지만 최근 5경기 기준 흐름은 흥국생명이 3승 2패로 우세합니다. 승부 포인트 앤드 최종 분석. 이 경기는 페퍼저축은행 홈 저항력과 흥국생명의 최근 경기력 상승세가 맞붙는 구조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조이 웨더링턴 중심의 공격력은 위력적이지만 세트 후반 마무리 완성도와 국내 자원의 득점 지원 부족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반면 흥국생명은 레베카 라셈과 김다은의 공격 밸런스가 안정되었고 수비 조직력과 목적타 서브 완성도까지 살아난 상태입니다. 다만 페퍼저축은행은 홈에서 6승 4패를 기록할 만큼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긴 첩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결론. 전체적인 경기력과 전력 안정감은 흥국생명이 근소하게 우위에 있지만 페퍼저축은행의 홈 집중력을 감안하면 풀세트 첩전 흐름 속에서 흥국생명 우세가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경기 분석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승부 구조 분석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구독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내일 경기들도 전술 상승 흐름 전부 정리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승부는 정보 싸움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